바람이 몰고 온 것은 비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올여름.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막아낸다. 태양은 생명을 길러내고 자연은 새로운 주인을 맞는다. 생명활동의 최절정기 여름. 사냥은 자연의 법칙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한반도의 야생동물들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살아남았던 지난 여름을 지금도 기억한다. 서울 영등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새호리기가 서울 도심에 나타났다. 여름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새호리기는 주로 숲속에서 새끼를 키우는데 도심에 나타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새호리기는 맥과에 속하는 맹금류다. 새호리기는 빠르다. 하강시의 최대 시속은 약 300km. 새호리기가 둥지를 튼 것은 영등포구 물레동의 한 골프 연습장. 새호리기는 이 골프 연습장 50m 높이의 지붕 꼭대기, 까치가 집을 지었던 곳에 둥지를 마련했다. 7월 22일, 4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새끼가 부화되자 어미는 수컷에게 계속 먹잇감을 가져오라고 재촉한다. 아비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먹이 창고에 먹이를 보관한다. 항상 먹잇감을 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호리기 부부는 공중에서 먹이를 교환한다.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먹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새호리기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도시를 내려온다. 특히 사냥할 때와 새끼에게 먹잇감을 전달하러 들어갈 때 새호리기는 더욱 빠르다. (8월) 도시에는 여름이 깊어졌다. 잠자리떼가 대량 발생한다. 새호리기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먹잇감을 놓칠 리 없다. 잠자리의 비행술도 만만치 않지만 새호리기는 새를 홀려서 잡는다고 해서 붙여진 그 이름처럼 자유자재의 움직임으로 잠자리를 잡는다. 새호리기는 새끼가 먹기 좋게 공중에서 먹잇감을 다듬는다. 부화 후 약 25일, 새끼는 이제 거의 솜털을 벗었다. 물레동 둥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안양천은 새호리기의 사냥터. 정지 비행하는 이 녀석은 새호리기와 같은 맥과인 황조롱이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는 최근 도시에서 많이 발견된다. 황조롱이는 작은 새나 쥐를 주 먹잇감으로 살아가는 텃새다. 황조롱이가 향한 곳은 새호리기가 둥지를 튼 물레동 골프 연습장 주변의 한 아파트.
황조롱이는 봄철에 새끼를 부화시켜 이미 다 떠나보낸 상태다. 어미 새호리기가 자신의 새끼에게 위협이 될 황조롱이를 그냥 놔둘 리 없다. 새호리기는 자신의 영역에 결코 다른 맹금류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성애의 힘일까? 새호리기가 일방적으로 황조롱이를 밀어붙인다. 황조롱이를 홀로 물리친 어미 새호리기는 수컷이 전해준 먹잇감으로 소모된 힘을 보충한다. 어미 새호리기가 비행을 한다. 새끼들에게 비행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높이 나는 어미 새의 모습은 분명 새끼들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다. 어미가 새 한 마리를 산채로 가져온다. 항상 죽은 새를 가지고 와 일일이 찢어주던 것과는 잠옷 다른 형태다. 새끼들도 이제는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다. 장마철이 지났음에도 비는 하루가 머다 하고 내린다. 비가 퍼붓자 새끼들은 둥지 안에서 꼼짝을 않는다. 수컷 새호리기는 오랜만에 빗속을 뚫고 잡은 매미로 자신의 배를 채운다. 여의도 공원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고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며 즐기는 곳이다. 공원 벤치 밑에서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매미의 애벌레다. 녀석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최대 6년 동안 4차례의 변태 과정을 거친 후 땅을 뚫고 나온다. 땅에서 나온 녀석이 날개를 펴기 위한 행동인 우화를 위해 나무 위로 기어오른다. 매미가 우화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는 7월에서 8월. 녀석이 몸과 껍질을 분리하는 탈피를 시작한다. 탈피는 머리부터 시작해 가슴, 그리고 배 순서로 진행된다. 탈피에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이제 밤새 날개를 말리고 나면 녀석은 도시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여름철 새 쇠제비 갈매기는 모래밭 위에 둥지를 틀었다. 알을 품은 지 20일, 쇠제비 갈매기 새끼들이 태어났다. 어미는 새끼의 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어린 자식들을 품어준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수컷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나른다. 작은 물고기는 쇠제비 갈매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다.
바람이 지나간 후 바다엔 세찬 비가 내린다. 새들에게 천적보다 무서운 건 자연이다. 자연의 재앙 앞에서 새들의 터전은 속수무책이다. 서해에 태풍이 몰아쳤다. 전쟁 같은 폭풍우 속에 검은 머리 물뱃의 새끼 한 마리가 파도에 휩쓸려 이산 가족이 됐다. 어미가 새끼 주변을 비행한다. 물갈퀴가 없는 검은 머리 물대새는 물 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뿐이다. 그러나 자연의 생명력은 강했다. 어린 검은 머리 물대새는 자신의 운명을 결코 폭풍 속에 내맡기지 않았다. 다시 만난 이산 가족. 지난 악몽을 잊으려는 듯 어린 새끼들은 어미 품을 파고든다. 올해 기상청이 전국적으로 발표한 폭염주의보는 약 23회.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다. 미국이 원산지인 붉은 귀 거북은 한낮의 햇빛에 선탠을 즐긴다. 잦은 비로 떨어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다. 야행성인 수달도 낮에 물놀이를 즐긴다. 큼지막한 붕어 한 마리는 녀석에겐 여름철 보양식이다. 물가는 뿔나비 떼들의 차지다. 여름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뿔나비는 빨대처럼 생긴 아랫입술을 이용해 수분과 무기질을 섭취한다. 누룩뱀도 물가를 찾는다. 더위에 지친 야생동물에게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고마운 존재다. 땡볕을 피해 고라니들이 몸을 피한 곳은 아카시아 나무. 녀석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아카시아 잎으로 허기를 채운다. 야생 동물들에게도 한낮의 더위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다. 번식을 위해 여름철새인 파랑새 한 쌍이 숲으로 왔다. 파랑새는 순식간에 곤충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한다. 잡아온 먹이로 구애를 하는 수컷. 녀석들은 곧 짝짓기를 시작할 것이다. 누룩뱀이 들쥐를 노린다. 그렇지만 사냥에 성공한 건 황구렁이. 녀석은 3분도 채 안 돼 반항하는 먹이의 숨통을 끊는다. 우리나라 숲의 대표적 우점종인 박새는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었다.
박새는 4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한 해 2번씩 번식을 하고 보통 6개에서 12개의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운다. 누룩뱀이 나무를 타고 박새의 둥지 쪽으로 향한다. 어미는 안절부절이다. 그렇지만 약 14cm 크기의 박새는 누룩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누룩뱀이 박새 둥지를 침입한다. 새끼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누룩뱀은 한 입에 새끼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여름날 오후, 박새는 그렇게 한 해의 새끼를 모두 잃었다. 동굴 속에도 계절의 변화는 있을까? 동굴 입구에선 박쥐 선발대가 해가 떨어지길 기다린다. 이른바 조도 탐지 비행이 시작된 것이다. 날이 완전히 저물자 모든 박쥐들이 동굴을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야행성인 박쥐들은 해질 무렵 활동을 시작해 밤새 먹이 사냥을 한 후 새벽녘에야 돌아온다. 야간 먹이 사냥을 위해 박쥐가 찾은 곳은 송어 양식장. 송어 양식장에 몰려든 나방과 하루살이는 박쥐의 먹잇감이다. 나방은 그러나 송어의 먹잇감이기도 하다. 한여름밤, 박쥐와 송어의 먹이 쟁탈전이 벌어진다. (7, 8월) 한여름에 벌어지는 박쥐의 나방 사냥은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져 초고속 카메라로 포착해야 한다.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다. 귀로 초음파의 반향을 감지한다. 목표물을 양쪽 날개로 감싸 안으며 낚아채는 박쥐는 동면에 대비해 부지런히 먹이 사냥을 한다. 올여름 도시는 폭염과 함께 찾아온 매미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극성이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수컷이 낸다. 암컷을 유인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다. 수컷은 짝을 정하면 자신의 생식기관을 암컷의 생식구에 집어넣어 정자를 보낸다. 어떤 수컷은 이미 교미 중인 부부에게까지 달라붙는다. 그러나 매미의 교미 성공률은 50%가 채 안 된다. 숲에 있는 나무들은 조홍날개 꽃매미들 차지다. 녀석들은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가죽나무와 같은 화렵수의 수액을 빨아먹는다. 일반 매미와 달리 조홍날개 꽃매미는 울지 않는다.
원래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녀석은 태풍이나 황사를 타고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 생태계에 급속히 정착하고 있다. 2006년 학계에 공식 보고된 주홍날개 꽃매미.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신기한 존재다. 전혀 못 보는 건데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이구 펄쩍 메뚜기처럼 펄쩍 뛰네. 신기한데 아주. 그전에는 저희도 좀 못 보던 건데 올여름 들어가갖고 지금 산에 운동 나오니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한테 붙었다가도 또 치면은 날아가고 이렇게 날개를 피면은 또 이렇게 안에는 또 이렇게 빨간 적색으로 이렇게 또. 주홍날개 꽃매미는 남방계 곤충이어서 원래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정착 단계에 들어선 주홍날개 꽃매미. 한반도의 생태계는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생명의 보고 바다. 8월 제주 바다에는 어떤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멸치는 여름에 주로 연안 근처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쏠종개도 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큰 고기처럼 위장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포동물인 노무라 입기 태파리는 2000년대 들어 우리 연안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덤불을 이룬 긴 촉수엔 자세포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어 위기에 처하면 자포에서 순간적으로 독을 발사한다. 물릉돔의 어린 새끼들은 노무라 입기 태파리에 숨어 사는데 자포의 면역성이 있어 천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 제주 바다엔 산란기를 맞은 바다 생물들의 열기가 가득하다. 가장 먼저 산란을 시작한 것은 굴. 수컷은 담배 연기처럼 정자를 뿜고 암컷은 순간적으로 껍질을 오므리며 난자를 분출한다. 독침을 갖고 있는 자포동물 말미잘도 산란을 시작한다. 움직일 수 없는 말미잘은 체외 수정을 위해 입으로 난자를 뿜어낸다. 흰 점액은 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 암컷은 수억 개의 알들을 점액 속에 담아 물길 속에 흘려보낸다. 수컷 말미잘도 정자를 만들어 물길 속으로 보낸다. 그러나 수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말미잘은 집게에 몸을 빌려 짝을 찾기도 한다. 도구로 집게를 보호해주는 대신 말미잘은 이동할 수 있는 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보름. 만조가 가까워오자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바닷가에 모여든다. 순식간에 200m 가까운 해변을 가득 메운 것은 복섬.
연안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며 보거류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참복과의 물고기다. 녀석들이 이곳 바닷가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암컷들이 볼록해진 배를 부비기 시작한다. 산란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다. 수컷들은 암컷을 애모하며 때를 기다린다. 물고기에게 물 밖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거는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돌들 가득한 해변으로 몸을 던진다. 다른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먼 곳의 돌 틈에 알을 낳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된다. 최후의 수정을 하는 보거. 수컷은 산란을 시작한 암컷 위에 방정을 한다. 수중에서 만난 정자와 남자는 하얀 알로 다시 태어난다. 보거들의 멀리 뛰기 경연장. 200m 해안가는 지금 보거 알로 가득하다. (8월) 말 부화 후 34일이 지나자 새호리기 새끼 3마리가 둥지를 떠났다. 막내 한 마리만 아직 둥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50m, 만만한 높이가 아니다. 어미는 둥지로 먹이를 가져왔다. 그러나 선뜻 새끼에겐 건네지 않는다. 둥지 밖으로 막내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막내는 제 어미가 보는 앞에서 드디어 첫 비행을 시도한다. 이리군 멋지게 해냈으나 착륙이 문제다. 이 시기 상당수의 새호리기 새끼가 착륙을 못해 죽음을 맞는다. 가까스로 착륙에 성공하자 어미가 잠자리를 선물한다. 다른 새끼 한 마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미에게 다가와 잠자리를 청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미는 성장이 느린 막내에게 집중적으로 먹이를 공급한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인근 아파트까지 진출했다. 막내가 형들처럼 골프장을 벗어나기 위해 좀 더 멀리 날아본다. 첫 비행보다는 훨씬 능숙한 솜씨다. 그러나 이번엔 골프장 그물망에 걸렸다. 어미는 불안한지 계속 막내를 따라다닌다. 부화 후 37일째, 이제 이들은 남쪽으로의 먼 비행을 위한 준비를 갖춰간다. (7월) 계곡은 더 푸르러지고 여름은 점점 깊어간다. 물고기 사냥꾼 검은댕기 해오라기. 녀석은 순식간에 피라미 한 마리를 낚아챘다. 올해 태어난 물까마귀.
녀석은 잠수의 명수다. 물까마귀가 건져 올린 건 나무에서 물러 떨어진 나비의 애벌레. 커가는 녀석에겐 좋은 영양식이다. 두꺼비도 물방개 사냥에 나섰다. 가볍게 사냥에 성공한 두꺼비. 그러나 금세 토해낸다. 물방개의 몸에서 악취가 나는 점액물질이 분비됐기 때문이다. 한여름은 곤충들의 세상이다. 곤충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 사마귀. 녀석은 강력한 턱과 가시 달린 날카로운 앞발을 가졌다. 녀석은 주로 나무나 풀 위에서 사냥감을 기다린다. 녀석은 꿀에 넋이 팔린 제니 둥애를 노린다. 먹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비호 같은 민첩성을 자랑한다. 사마귀는 곤충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7월엔) 쌍살벌도 바빠진다. 새끼를 번식하기 위해서다. 집 모양이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 같다는 뱀허물 쌍살벌. 쌍살벌은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와 입으로 버무려 경단을 만든다. 정성을 다해 애벌레에게 경단을 먹이는 쌍살벌은 자식 사랑이 지극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애벌레를 먹이고 남은 경단은 타액을 섞어 새끼들의 방을 보수하는 데 쓴다. 쌍살벌의 가장 큰 적은 한여름의 찜통 더위다. 어미 벌은 부지런히 물을 날라 애벌레들에게 먹이고 유화방을 적셔준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흔들어 더위를 식혀준다. 한여름 쌍살벌 집에는 어미벌의 날갯짓 선풍기가 만드는 시원한 한이바람이 분다. 어미의 지극정성으로 성충으로 자란 쌍살벌 한 마리가 번데기 방을 뚫고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쌍살벌의 모성애는 곤충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다. 산에 어둠이 내리면 풀벌레 소리가 잠든 숲을 깨운다. 주로 밤에 움직이는 나방도 활동을 시작한다. 녀석들은 나무 수액을 빨며 저녁 식사를 즐긴다. (7월) 한여름밤엔 귀한 손님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반딧불이다. 반딧불이는 일생의 대부분을 애벌레와 번데기로 지내고 성충으로는 겨우 2주만을 살아간다.
이 짧은 기간에 반딧불이는 짝짓기와 산란을 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다. 반딧불이가 내는 빛은 짝짓기를 위한 신호다. 암컷이 내는 빛을 보고 수컷이 찾아가 사랑을 나눈다. 솔부엉이는 올빼미과의 여름 철새다. 녀석의 주식은 곤충. 솔부엉이는 깃의 앞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라 날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냥감은 솔부엉이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고 순식간에 당한다. 녀석은 나방의 날개를 떼내고 먹기 좋도록 정성껏 손질한다. 솔부엉이가 들어간 곳은 왕버들 고목나무. 녀석은 주로 나무 구멍에서 새끼를 기른다. 솔부엉이는 잘 다듬은 나방을 새끼에게 건네고 다시 사냥에 나선다. 새 깃털이 거의 자란 솔부엉이 삼형제는 어미의 사랑 속에 조만간 둥지를 떠날 것이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논도 푸르름을 더해간다. 개구리 잘 잡기로 소문난 여름철새 붉은 배 샘에도 사냥에 나섰다. 먹잇감을 포착한 녀석이 개구리를 향해 내리꽂는다. 사냥엔 성공했지만 녀석은 먹잇감을 놓고 황급히 사라진다. 주변에 고양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족제비도 족제비과 특유의 경계 자세를 취한다. 족제비가 급해지기 시작한다. 녀석은 새끼를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이동시킨다. 올여름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무 위 까치가 만들어 놓은 둥지에서 새끼 4마리를 키우는 붉은 배 샘에는 나뭇잎으로 비를 막아보려 한다. 체온이 떨어진 채 오랜 시간 방치하면 새끼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 속에서도 어미는 끝까지 새끼를 지켜낸다. 비가 잦아들자 붉은 배 샘에는 새끼에게 먹일 사냥감을 찾아 나선다. 갑자기 숲속의 무법자 어치가 붉은 배 샘의 둥지를 무단 침입한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어치는 붉은 배 샘의 새끼를 공격한다. 녀석은 새끼의 목을 비트는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다. 어치의 공격에 새끼들은 속수무책, 둥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다.
먹잇감으로 막내까지 물고 사라진 어치. 새끼들은 자라기도 전에 냉혹한 야생 세계를 먼저 경험했다. 가을이 왔다. 둥지 주변을 오가던 새오리기 새끼들이 물레동을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됐다. 하늘에서 새끼들끼리 장난을 칠 정도로 비행은 자유로워졌다. 비행할 때의 모습은 이제 어미와 구별하기조차 힘들다. 새오리기만의 묘기인 공중 먹이 교환도 서툴지만 척척 해낸다. 강렬한 햇빛, 무더위, 그리고 폭우. 이들은 여름의 시련이자 생명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 스피드로 도시를 비행하며 새끼를 키워낸 새오리기는 이렇게 여름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났다.